겉보기엔 세상 가장 평화로운 쉼터지만 쉬고 있는 이들 머릿속에선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치열한 뉴욕의 심장부에 진입한 한 한국인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AI의 등장으로 전문직부터 대체된다는 불안한 시대,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그는 어떻게 매일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남았을까요?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흘러가는 뉴욕 한복판의 진짜 삶,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들만의 생존 법칙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브라이언트 파크고요. 저쪽에 보이시는 건물은 그 유명한 미국 국립도서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짧게 쉬러 오고 그런 곳인데, 자, 저희가 여기서 만날 분은요, 일단 변호사십니다. 샌프란시스코, 홍콩 이런 곳에서 변호사 커리어를 갖고 계시다가 이곳 뉴욕에 와서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신데, 뉴욕에서 깨달은 좀 특별한 진실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에서 뮤직과 엔터 전문 이제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전에는 이제 대형 로펌에서 기업 인수나 M&A 그런 뱅킹 쪽에서 일을 했던 기우섭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변호사 시작 샐러리는 어느 정도부터 시작해요? 그게 대형 로펌도 있고 소형 로펌도 있고 정부기관,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샐러리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대형 로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20만 불을 넘어서 이제 초봉이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형 로펌에 취직하고 첫 보너스를 받았을 때 연말에 사신 게 있으실까요? 시계 종류? 아니요, 저는 부모님께 일단 오! 그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도 사실 사람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당연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위스키, 뭐 시계 이런 전형적이라 훨씬 않지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면 내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근데 시계는 매일 차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호사들은 어떤 브랜드 선호하세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시는 그게 똑같을 거예요. R로 시작하는 그곳일까요? 아마나 그거나 뭐 오나 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행사나 이런 게 많으니까, 변호사 행사든 클라이언트가 있는 자리든 결국에는 우리는 프로잖아요. 우리는 네. 전문가고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정돈된 모습을 보여줘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저 사람은 딱 봐도 그래도 일 맡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도 중요하지 않나. 브랜딩. 깔끔한 이미지를 좀 유지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네, 자기 관리도 되게 힘들게 진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미국 엔터 산업은 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좀 다른 구조긴 하잖아요. 한국은 기획사가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주는데, 미국은 아티스트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데, 그런 구조에서 변호사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쉽게 예시를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마이클 잭슨 영화가 나왔죠. 마이클 잭슨 영화를 보면 최대 조력자 중에 한 명이 변호사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커리어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도와준 사람이고, 지금 마이클 잭슨의 재산도 관리를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미국 음반 산업에서는 매니저와 변호사, 에이전트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고 되게 복잡해요. 미국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뭐 아티스트가 해프닝이 일어나서 사적인 일로 자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아티스트가 복귀를 했을 때 이 사람을 어떤 식으로 해서 다시 탑으로 만들까, 이런 설계하는 과정이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 산업에 원래 K-팝과 이제 한국 한류와 이제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내가 분명히 미국 산업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찾게 만들까?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좀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M&A 쪽에 시작하셨다가 지금 엔터 쪽으로 가셨다 그랬잖아요. 규모 자체가 M&A가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가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실 제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저는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왔는데,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할 때 남들이 바이올린과 클라리넷을 할 때 저는 드럼셋을 치고 싶었거든요. 오케스트라나 밴드에서 퍼커션이나 드럼 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는데, 바이올린이나 클라리넷은 한 사람이 많고 경쟁자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드럼 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저 드럼은 쟤한테 맡기면 돼, 이런 식의 뉘앙스를 어렸을 때 깨우치다 보니까, 대학 때 갔을 때 변호사라는 직업이 있구나, 근데 미국에서는 뮤직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는 게 있네? 이런 걸 알고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차 도전을 해보자. 먼 길을 빙빙 돌아 다양한 일들을 해보니까 결국엔 다 자산과 소중한 경험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돈과 연봉과 회사 직책이나 회사 브랜드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그런 것들에 벅차 있긴 했어요. 좀 저도 어린 마음에 드디어 이제 로스쿨도 끝내고 변호사 생활을 여기 뉴욕에서 시작을 한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로스쿨 간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과 내가 쌓아갈 스킬이 무엇인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좀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일하게 하는 게 남들은 안 하고 있네? 근데 내가 저걸 잘하면 저 사람들은 나를 찾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M&A든 금융일이든 기본을 쌓아야 되는
하는 건 맞으니까 시작은 이제 그런 좋은 곳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회사에서 어떤 스킬을 배워서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늘 염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로 좀 돌아가 볼게요. 어떻게 보면 꿈의 직장으로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기억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뉴욕 이사 오기 전만 해도 제이지와 알리샤 키즈의 그 노래 아시죠? Empire State 뉴욕 하는 거 그거만 엄청 들으면서 뉴욕에 왔어요. 벅차고 웅장한 마음으로 왔다 했는데 이제 일을 시작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게 높은 빌딩에서 이런 오피스에서 일을 최고 수준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딱딱하고 일만 엄청 하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만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결국에 위기 상황이나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그리고 또 유쾌하게 대처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 제가 M&A를 되게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신입이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되게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제 멘토 상사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힘들지? 나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모르면 물어봐. 내가 일단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랬던 분이 제일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회사를 나와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분이 파트너로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느낀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느끼고 있던 거예요. 저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일도 성실하게 잘하는데 팀원들을 챙기면서 어떻게든 좋은 멘토가 되었다. 근데 저런 사람은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런 사람이 위로 이제 경쟁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나요? 그러게요. 뉴욕은 제 생각에 제 주변 사람들만 봐도 시간을 다들 쪼개고 쪼개서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쪼개고 쪼개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피스를 매일 출근을 하거든요. 월화수목금을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보다 오피스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긴 하고요. 그러면 남는 시간은 주말인데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것인가 휴식을 취할 것인가 여기다 연애를 한다 그러면 시간이 더 없죠. 다 일 때문에 커리어 때문에 바쁘긴 하니까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가에서 이제 인간관계가 들어오는데 뉴욕은 다행히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경로는 되게 많거든요. 갈 곳은 많은데 이 사람과 깊은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게 뭐 예를 들어 사적 코드가 잘 만나서 재밌게 놀 수 있어. 그러면 그것도 서로의 가치가 있는 거겠지만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결국 소개를 해주고 모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쌓아왔던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이 잠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런 것들이 반복돼도 꽤 자연스러운 곳인 것 같아요. 이게 뉴욕에서는 자기만의 서포트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다들 자기만의 고충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누구에게 믿고 토로를 할 수 있는가? 그게 같은 업계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산업의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뉴욕은 좀 치열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좀 살아남는데 수월하다 이런 팁들이 좀 있을까요? 일 생각을 24시간 하고 있으면 결국 번아웃이 오고 결국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사람이. 우리가 평생 일을 하면서 살 건데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키우고 이제 책임감이 많아질 텐데 그럴 때도 사실 일은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 나의 한계를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몸에서 일단 신호가 올 거고 그래서 저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일할 때는 확실히 일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고 자기 개발이나 운동할 때는 확실히 그거에 좀 몰두를 하자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차별할 수 있는 차별성도 좀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많잖아요, 뉴욕에. 지금은 또 여름이라 인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인력들이 계속 투입이 되고 후배들은 치고 올라가고 AI도 있고 이런 산업과 사회에서 농전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나와 똑같은 스펙과 경력을 가진 경쟁자가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뽑아야 될 이유가 뭐지? 내가 회사에게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꾸준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답을 혹시 찾으셨나요? 결국에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저의 장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틈새 시장이다 보니까 인맥이 없었어요. 금융이든 테크든 인맥이 뭐 리퍼럴을 받으면 당연히 면접을 보기 쉬워지는데 저는 일단은 대형 펌에 입사를 해서 다른 사람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이제 기본을 쌓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인맥이 없으면 일단은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인터넷이라도 올려봐야겠다. 그게 K-팝이 됐든 음반 산업이 됐든 나의 생각을 영어로 정리를 해서 올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좀 고민을 갖게 하면 그 과정에서 제가 전문가가 돼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대학원생인데 로스쿨 학생인데 이런 걸 막 쓰고 막 책을 출간해도 되나? 근데 결국에는 부딪혀보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말 되는 것 같은데? 이러고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변호사가 되면은 사실 자료 조사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많잖아요. 처음 시작하셨을 때랑 지금 비교해 봤을 때 기술의 발전이 많이 돼서 그 시간이 많이 단축됐죠.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을 때는 제가 도맡아야 되는 게 이제 리서치나 뭐 자료조사나 요약을 해서 작성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쉬워졌다고 해요. AI 기술을 써서 리걸 테크라는 산업이 떠오르고 있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변호사를 위한 AI 기술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펌들이 제휴관계를 맺어서 그 기술을 쓰는지 아니면 이제는 로펌이 사내에서 AI 기술도 개발을 해서 아주 긴 계약서가 있어요. 이거를 다 읽고 이제 핵심 요약하면 사실 몇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AI 제품을 써서 되게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거든요. 사소하게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썼던 것들이 AI로 인해서 확실히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바뀐 건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자리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AI 때문에 이제 변호사는 없어진다 이런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상사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메일이 없었을 때는 서류를 우체국에 가서 직접 붙이고 팩스를 하기 위해 밤새 기다리고 아니면 지하 창고에 들어가서 서류를 밤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메일이 도입되고 이제 인터넷 시대가 왔으니까 웬만하면 이제 이메일로 서류를 붙이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AI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은 기술이자 툴이니까 뭐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일단은 관심은 가지고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쓸 필요는 없지만 다른 로펌에선 저런 걸 쓰고 있고 변호사를 위한 이런 기술과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아직은 어떤 변호사든 어떤 시대든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그리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 같고 이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눈치라는 게 사실 조직 생활을 여러 해봐야 키울 수 있는 거죠. 사회생활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기술도 있고 다양한 리소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사용해서 본인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인재가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이 조직에게 기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이미 생각을 하고 올 것이니까 그런 걸 염두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늘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좀 더 배울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크게 화를 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식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네. 일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도 평소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결국에 따라해보려고 했고 저도 배우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웬만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쌓이면 다른 사람한테 해소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사람을 캄다운을 시키고 유연하게 일이나 좀 인간관계를 헤쳐나가시는 분들이 저는 되게 본받을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고 굴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 좀 가장 컸던 굴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대형 로펌을 나오게 된 게 좀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과 또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출근을 되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되게 배부른 소리였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상사들의 이제 조언을 받고 나왔는데 회사를 나와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계속 인터뷰 제의도 오고 제 마음대로 굴러가고 있었어요. 근데 인터뷰 제의가 어느 순간부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구나. 내가 회사를 나와서 어떤 이벤트에 가서 나를 소개를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나를 설명할 것인가. 여기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회사는 내가 소속되어 있었던 곳이지 내게 아니잖아요. 연봉도 그때 받았던 것이고 그리고 막상 시장과 마켓에 나와 보니까 다들 바쁘게 굴러가고 있는데 나만 약간 침체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딪히고 어떻게든 바쁘게 살아보려고 했었죠. 바쁘게 사니까 또 다시 원하는 직장을 찾아서 복직을 하게 됐지만 공원을 둘러봐도 사실 각자만의 고민과 고충을 가지고 이런 곳에서 쉬려고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변호사님은 10년 뒤에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결국에는 경쟁성과 전문성을 당연히 기반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겠지만 예전에는 그냥 내 이름이 알려지는 거, 뭐 브랜드, 뭐 연봉 이런 것에 집착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실력과 전문성이 기반이 없다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들통이 나거나 허구가 되는 거잖아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가 뭘까 하고 내가 그 과정까지 가기에 어떤 스킬을 터득해서 차근차근 탄탄히 갈 수 있을까. 그래서 10년 뒤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미국과 이 한국의 문화적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문화적 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미국 산업에서 어떤 위치가 되어야 징검다리 같이 내가 성사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으면서도 한국에 있는 회사나 탤런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모두가 윈윈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문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옛날만 비교했어도 모두가 체감하듯이 재밌는 콘텐츠가 많아졌잖아요.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을 때는 당연히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지금은 이제 이 다음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밌고 자랑할 게 많은데 아직도 미국은 큰 나라예요. 사실 아직도 이게 반짝하고 끝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문화를 어떤 식으로 수익화를 시킬 수 있을까? 제 상사들은 다 백인들인데 사실 이런 산업에 오래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사실 조금 덜 하긴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묵직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저는 8월에 BTS를 보러 가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저 정도 급의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뭐 오징어 게임이든 캐대원이든 어디에서 자본이 투자가 되고 IP를 누가 소유를 하는가? 결국에 근데 이게 IP를 한국이 소유를 하면서 유통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해외 투자자가 들어와야 하는가? 다들 잘 되는 게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진정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진짜 가능성과 이 아트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좀 프로젝트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뭔가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트뿐만 아니라 음식도 굉장히 핫하죠, 요즘에. 맨해튼에 되게 많죠.
저번 주에 흑백 요리사의 요리 괴물 이하성 오야트? 셰프 오야트가 네. 열었다고 들었는데 다 알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봤으니까. 와, 이제 어느 분야마다 이 K 뭐를 붙일 만큼 다들 한 자리를 걸치고 있구나. 이런 시대를 사실 미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은 이제 되게 놀랍기도 하면서도 실감이 이제서야 저는 나는 것 같아요. 10년 뒤에는 또 어떤 모습일까? 그에 대해서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 와서 느낀 게 한국의 문화가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는 자랑스럽긴 하더라고요. 야근하게 되면은 사무실에서 그냥 먹잖아요. 미국 기업 문화에서 뭔가 점심을 다 같이 먹으러 가자 이런 문화는 없죠. 그런 문화가 지금 딱 여름 인턴 시즌 때 많이 있고요. 그때가 법카로 이제 나가서 회식을 많이 하는데 웬만하면 사실 각자만의 페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두 명 뭐 이렇게 점심을 먹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좀 각자 해결을 하고요. 그래서 이 미드타운 네. 이거에서 이 샐러드나 보울 같은 게 되게 잘 돼요. 빨리 grab and go 식으로 오피스에서 책상에서 먹든지 아니면 카페테리아에서 다 같이 먹고 그냥 해산하면 되니까 되게 많습니다. 이 야근하면은 식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가 상한 선인가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40-50불 정도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혜택을 주는 이유는 열심히 일을 해. 뭐 이게 이제 대가가 없는 그런 보상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에선 사실 뭐 하나 사려고 해도 사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좋은 하루 보내. 너 뭐 티셔츠 너무 예쁘다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 많이 하는데 왜 이런 스몰 토크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을까요? 미국 네.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시안들은 스몰 토크를 상대적으로 정숙한 문화로 우리는 자랐던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사회생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델리나 뭐 샐러드 가게 점원한테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이게 일상이고 한편으로는 삶의 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아침에 출근을 해서 주변 사람한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와 이제 좋은 에너지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소소한 것에서 행복과 이런 낙을 찾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좀 해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뒤에 변호사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그때는 또 어떤 컨텐츠에 나와서 제가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조금 더 전문성을 더 쌓았겠죠. 그때는 좀 더 이제 훨씬 더 큰 스케일에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뒤에도 또 만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